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배신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되고 있는 국민지원금을 신청하라는 가짜 문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면 등이 우려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118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하십시오. PPT에서 보시는 인터넷 주소는 최근 극성을 부리는 정부 또는 카드사를 사칭하는 스미싱 메시지이므로 절대로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하여 실제로 사기 피해당한 사례를 알고 싶어요. 네, 다음은 A씨가 받은 가짜 문자 내용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 가상계좌를 알려줄 테니 대출 보증금 3천만 원을 입금하세요. 사업자에 한해 특별 우대를 해준다며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국민지원금에 맞춘 정책 대출인가 싶어서 A씨는 별 의심 없이 문자에 적힌 인터넷 주소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A씨는 개인정보를 적고 상담원이 안내하는 가상계좌로 대출 보증금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접속한 인터넷 주소는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악성 앱으로 연결됐고 가상계좌는 범죄 조직원의 대포통장 계좌였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에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이 증가할 수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문자,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를 알고 싶어요.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9월 6일부터 본인 거래 카드사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받게 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될 예정이랍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보내는 문자의 예시입니다. 거래자 본인 땡땡땡 이름을 수신자로 지정하고 스미싱 예방을 위해 URL 없이 공지성으로 발송되었음을 기재하여 보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에게 대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는 반드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2번 울린 금융사기 문자입니다. 귀하는 특례 보증대출 신청 대상인데 현재까지 미신청으로 분류되어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MBC팀이 문자를 보낸 범인의 전화번호로 직접 걸었더니 ARS로 음성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민 지원 정책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대환대출 및 긴급생계 지원대출 상담을 원하시면 1번. 전화 끊고 3시간쯤 지나자 모르는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ARS로 대출 신청 접수하셔서 제가 상담 배정받고 연락드렸습니다. 고객님 필요자금은 용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대출 확인을 위해 고객님이 정확한 성함과 생년월일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행 측에 바로 확인하였더니 위와 같은 대출 안내 문자는 절대로 보내지 않으며 최근에 재난지원 대출 관련 문자 피싱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범죄인들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근절되지 않나요? MBC팀에서 2021년 14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판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사람이 조직 말단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운영한 팀장급조차 징역 2년 6개월이 최고였고 전달책은 2년이 최대였습니다. 초범에 반성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은 것입니다. 처벌이 약하니 큰 돈을 벌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비아냥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범인은 처벌받은 징역형기를 마치면 범죄 행위에 대한 벌을 받았으므로 스스로 면책하고 정당화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는 아주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으로 가정 해체가 되거나 대인 기피증 등 인격적 피해와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사기 범죄인은 물론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과 검찰, 재판장까지도 이런 사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여러 주정부에서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전화번호나 사용자를 통신사업자가 차단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통신사들에게 법적인 제한권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법률자료조사관은 민간 기업들이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공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2018년 2월에 K 국회의원은 상거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사기 금액이 입금된 계좌주에게 지급정지 이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 관련 법률 개정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인들이 악용하여 피해자 보호 측에서 보면은 오히려 불리한 법령 개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찾아주는 기관이 아니라 범죄인에게 법령 위반에 대하여 벌을 주는 기관입니다. 결국 사기 조직에 걸리지 않은 것이 최선임을 명심하십시오. 일단 사기당하면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결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